다음 신살이 적용을 보겠습니다. 신축일주에게 병원연에는 오화 도화살의 기운이 도래합니다. 도화살은 자신의 기와 재능을 드러냄과 더불어 그 자체로 주변의 관심과 주목도를 끌게 되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이 오화 도화살의 기운이 일간 신금에게는 편관이 되기 때문에 명예와 직위, 권위 등에서 그 기운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살은 양날의 칼이 되기 때문에 관심과 주목도가 오르는 것이 무조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 스스로 편관의 긍정성을 염두에 두고 공공의 이득이나 대중적 깨우침과 재미 등을 위한 명분으로 책임을 다하고 헌신하는 느낌을 취한다면 도화살의 긍정성을 잘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신축일주 일지 축토는 화개살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신축일주는 기본적으로 잠재된 재능이 많고 축토의 지장간 안에는 기토편인 비견 신금, 기해수 식신의 기운이 내재한 만큼 예체능적 재능이나 기술적 재능도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축토는 일간 신금에게 편인의 기운이기 때문에 자신의 강한 확신과 믿음을 근간으로 일을 밀고 나가는 힘도 좋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병원연에 오화 도화살의 기운이 들어온다는 것은 강하게 결집된 화기운으로 축토 화기살에 내재한 잠재적 기운들을 깨우고 활성화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런 만큼 신축일주는 병원연에 책임을 감당하고 외부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존재감을 더욱 잘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신축일주는 병원연에 양인살의 기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양인살은 그 자체로 저돌적이고 고집스러우며 투쟁적인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 작용을 한다면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 과도하게 기운만 발산하고 벌어진 상황들에 대한 뒷수습으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축일주에게 병원연의 양인살 기운은 관성의 기운이 되기 때문에 생각과 행동에서 경직성이 생길 수 있고 그것은 강력한 권위와 돌파의 힘이 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각종 충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일주는 일지에 관성의 기운을 잘 완충할 수 있는 축토 편인의 기운을 깔고 있는 만큼 오히려 관성의 압박을 긍정적으로 잘 순화해서 밖으로 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12신살의 관점에서 신축일주 일지 축토를 기준으로 병원연의 지지인 오화는 연살이 되고 일지 축토는 화개살이 됩니다. 연살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도화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2신살의 흐름에서 도화살의 기운이 작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만이 아니라 순수한 기운 관계의 작용에서 도화의 기운이 생하는 것인 만큼 연살을 진도화살이라 부르면서 그 작용력이 더 크다고 봅니다. 더불어 화개살의 기운이 연살의 기운을 맞이하는 것은 자신의 원칙과 주관의 틀을 지키고자 하는 보수적 기운이 자유분방하고 변동성이 큰 개방적 기운을 맞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른 느낌의 두 기운은 관성과 인성의 기운이자 화기운과 토기운이 되어 상생의 흐름으로 이어지기에 일간 신금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두 기운이 처음에 어색한 긴장감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조화롭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필요한 만큼의 진중하고 보수적인 느낌 속에서 필요한 만큼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느낌을 펼쳐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신축일주 일간 신금은 병원연의 지지인 오화를 맞이하여 천을귀인의 기운이 도래하게 됩니다. 천을귀인의 기운은 그 자체로 인생 복락을 주는 기운이 아니라 마치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자이로스코프와 같은 기운이 됩니다. 그만큼 한쪽으로 휩쓸릴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쪽 힘의 작용을 통하여 균형감을 유지하게 해주고 그러한 균형감이 극단적 부정성을 방어해주기에 안정적이고 평탄한 느낌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축일주는 병원연에 과도하게 극단적이거나 고집스러워지기보다 오히려 단계적 설득의 과정을 잘 밟을 수 있고 주변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균형 잡힌 새로운 자신의 영역을 다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신축일주 일지 축토는 병원연의 지지인 축토와 더불어 귀문관살의 기운을 불러오게 됩니다. 귀문관살의 기운은 영적인 해석과는 별개로 오행의 기운 관계에서 완전히 합의되지도 않고 완전히 충이 되지도 않는 적당한 거리감 속에 견지하는 기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두 세력이 싸울지 타협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대치하고 있는 긴장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저함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긴장감은 예민함이 되어 창의적 생각이나 폭발적 생산성으로 나타나게 되기도 하고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돌발적 상황으로 펼쳐지기도 합니다. 더불어 귀문관살의 기운은 음기가 강한 기운이 되어 양기가 강한 기운과 함께 작용하면 그 기운 작용이 상쇄된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축일주는 병원연에 양기가 강한 양인살의 기운이 함께 작용하기도 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천을귀인의 기운이 작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귀문관살의 부정성보다는 긍정성이 잘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본인 스스로도 애매하게 답보 상태의 흐름이 이어질 때 너무 성급해지기보다 고인 실타래를 풀어가듯이 차분하게 흐름을 정리해 간다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운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신축일주 일지 축토는 12운성론의 관점에서 양의 흐름이 됩니다. 양은 엄마의 뱃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신체의 발현은 모두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향해 나오기만 하면 되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는 좋게 말하면 발현을 위한 에너지가 집중된 상태이고 나쁘게 말하면 아무 위험 없이 안전하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양의 기운은 앞으로 적극적인 이끌림을 받을 때 긍정적으로 그 잠재된 기운이 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축일주의 양의 기운에 대해 병운연에는 병의 기운이 도래합니다. 병은 실제로 병이 난다는 의미보다는 병상에 누운 환자와 같은 마음 상태를 갖게 되는 의미로 먼저 보면 좋습니다. 병상에 누운 환자는 살아온 날들을 관조하고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며 몸의 힘이 빠지면서 기운이 쇠하기는 하지만 필요한 곳에만 기운을 쓸 수 있는 정제된 마음 상태가 됩니다. 물론 부정적 느낌으로 병상에 누워 있으면 힘이 빠지기 때문에 모든 게 귀찮고 답답한 마음에 벗어나고 싶은 변덕스러움도 커지며 건강한 때를 그리워하는 우울감이 자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성은 줄이고 긍정성을 향하여 마음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축일주의 양의 기운이 병운연에 병의 기운을 맞이하는 것은 각각 다른 느낌으로 폐쇄적일 수 있는 두 기운이 병의 기운의 공감 능력을 토대로 마치 모닥불이 얼어있는 손을 녹이듯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조화로움을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만큼 신축일주는 병운연의 외부의 상황에 대해 성급하고 충동적이게만 반응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지속적으로 자신의 잠재된 역량을 드러내고 외부 인정을 받으면서 명예로움이 따를 수 있고 그에 맞는 적절한 책임의 무게를 부여받으면서 조직에서 승진하는 느낌처럼 자신의 울타리가 더욱 공고하고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